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네. 칠불사회동 이거부터 좀 다룰까 하는데요. 네. 이게 제목부터 좀 어디 뭐 굉장히 어떤 뭐 약간 느낌이 나요. 근데 이게 뭐 전말이 나왔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어제 예. 뉴스토마토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가지고 추가 보도를 한 다음에 화제가 된 게 예. 개혁신당 쪽으로 좀 불이 옮겨붙는 분위기입니다. 약간 분위기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개혁신당에서 이제 지난 총선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이른바 이제 폭로 기자회견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좀 디졸브, 그러니까 뭐 개입이 좀 돼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제 칠불사 회동이라는 게 있다라는 예.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키맨으로 떠오르는 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개혁신당 대표였고요. 예. 이 칠불사 회동의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게 결국 이번 사건의 일종의 이제 키맨 역할로 이제 부각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만 연달아서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3개의 글을 올렸습니다. 아침에만 이제 3개가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한 해명에 상당히 좀 애를 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하는 조건으로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요구했다라는 게 이제 어제 뉴스토마토 보도의 핵심인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당시에 제보 내용을 봤는데 그게 이제 빈약하고 완결성이 없다라는 게 그동안 이준석 의원이 계속 주장해왔던 내용이고 오늘도 해명의 핵심은 그겁니다. 빈약하고 완결성이 없었다. 자, 그럼 겁니다. 일단 김영선 전 의원은 제안을 김영선 전 의원이 했다는 건 양쪽 팩트가 똑같은 건가요? 내가 이거 기자회견 할 테니까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을 폭로하겠다. 이건 팩트인가요? 이건 양쪽에 이견이 없는? 양쪽이라는 걸 아마 이제 뉴스토마토하고 이제 개혁신당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양쪽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히려 이제 더 당사자는 김영선 전 의원인데 지금 이제 전혀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기 일단 때문에 뉴스토마토 보도하고 이준석 대표의 입장은 동일하군요. 거기서 그렇습니다. 뭐 김영선 전 의원 쪽에 이제 원하는 바였다라는 건 또 이제 이준석 전 대표도 이제 인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오늘 그 어떤 정황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했는데 먼저 총선을 앞두고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김영선 전 의원과 만난 경위 이게 이제 올해 2월 29일입니다. 오전 8시 44분쯤 김 전 의원 측 관계자가 김 전 의원한테 중요한 게 있으니까 이거를 이 의원이 직접 만나가지고 이제 들어봐라라고 권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침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당시에 이제 김 전 의원은 칠불사에 있었고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직접 가지 않고서는 그 캡처 사진 같은 거를 열람할 수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당일의 일정을 마치고 밤에 이동을 해서 새벽 1시경에 경남 하동에 있는 이제 칠불사에 도착을 했고 혹시 이 칠불사가 시내에서 굉장히 구석인가요? 혹시 뭐 그건 확실히 아직 혹시 모르시죠? 뭐 거리상으로는 이제 산에 있는 걸로 이제 뭐 사찰이니까요. 뭐 이제 그러니까 도시 내에 있는 사찰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산에 있는 사찰이고 그리고 이제 김 전 의원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차를 마시고 대화를 했고 새벽 4시에 칠불사를 다시 출발해서 서울로 돌아왔다라고 일단 본인의 일정에 대해서는 해명을 했고요. 사실 근데 이제 이 내용 자체는 어제 뉴스토마토가 보도했었던 내용이 다 들어있던 것들이랑 이제 크게 차이는 없었는데. 다만 당시에 현장에서 제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현장에서 반응은 내용이 좀 빈약하고 완결성이 없다라는 판단이었고 김 전 의원이 비례대표 자리를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거부를 했고 이거는 이제 공관위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는 게 이준석 의원의 해명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안이 그러면 그렇게 정리가 끝난 것이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3월 1일 오전 11시 13분경에 전날 연락이 왔었던 그 관계자, 해당 관계자한테서 해당 관계자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제 받았던 그 제보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좀 내용이 좀 약하다라고 재차 말을 했고 그리고 나서 오후 2시에는 금태섭 당시 전 의원의 이제 종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가가지고 개혁신당의 다른 관계자들한테 이 내용을 공유했다. 근데 모두 부정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부정적이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김용남 전 의원이라든지 뭐 조홍천 전 의원이라든지 그 당시 지도부를 구성했었던 개혁신당 의원 정치인들도 방송에 나와서 똑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사안 관련해 가지고 당 관계자들하고 추가 논의를 했었던 것까지는 양측이 다 이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김영선 전 의원 측에서는 이제 3월 8일까지 당시 공천관리위원장 맡고 있었던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찾아갔고 그게 이제 만남이 성사가 안 되니까 그 가족 배우자한테까지 찾아가서 비례대표 공천 관련된 논의를 했다. 그런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개혁신당에서 비례 공천을 약속한 적이 없다는 방증 아니겠느냐. 우리가 약속을 안 했으니까 공관위원장한테 간 거 아니냐. 뭐 이게 지금 이준석 의원이 내놓고 있는 해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인터뷰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짜임새 있는 인터뷰를 별도로 한 게 아니고 몇 달 동안 했었던 여러 대화들을 모아서 파편적으로 모아가지고 뉴스토마토 측에서 이제 보도를 한 거다라고 지금 이준석 의원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상황을 보니까 뭐 알겠어요, 어떻게 돌아갔는지. 양쪽이 또 동의하는 부분의 팩트가 많고요. 그렇죠.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건요. 그날 새벽 1시에 가서 새벽 4시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그 판단이 만약 별게 아니었다면 그렇게 오래 걸릴까가 하나 좀 의문이 좀 남고요. 그다음에 A 의원이 지금 A 의원이 거기 또 남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가 나온 다음에도. 근데 그렇게 어떤 별게 아니라고 판단이 들었으면 거기 남아서 왜 며칠간 그렇게 뭘 협의했을까? 그렇죠. 지금 이제 뭐 들으시는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도 그러실 거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는 부분이 오늘 이준석 의원이 글을 3개나 올리면서 해명을 했는데도 뭐가 다급한 느낌이잖아요. 결정적인 부분들은 좀 빠져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토마토 보도 중에 이제 특기할 만한 점은 A 의원이라고 지칭된 사람. 근데 이제 지금 현직 의원 중에서 개혁신당 현직 의원 3명인데 뭐 지금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아직 영입이 발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했을 가능성은 없고요. 그러면 남은 현직 의원은 천하람 의원밖에 없습니다. 아, 그거 그냥 나오는군요. 누군지. 뭐 어차피 3명밖에 없기 때문에 좀 짚어보자면 그런 건데 물론 이제 그거를 뉴스토마토 측에서도 확인을 안 해줬고 뭐 천하람 의원 측에서도 밝힌 건 아니기 때문에 추정하는 건데 추정이라는 게 너무 이제 간단한 추정이라 굳이 따지자면 그 A 의원에 대해서 뉴스토마토에서 보도했던 내용 이준석 대표가 당시 대표가 서울로 가고 나서도 칠부사에 남아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김영선 전 의원이 발표하게 될 기자회견문에 초안을 작성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뉴스토마토에서도 그 당시 이제 칠불사 주지스님까지 이제 별도 인터뷰를 해서 A 의원이라는 사람이 며칠 동안 머물렀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천하람 의원일 수밖에 없는 지금. 그 사람이 이제 남아서 기자회견문 초안을 작성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런 합의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선대위원장을 맡았었던 천하람 의원이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경남 하동에 사찰에 남아가지고 기자회견문 초안을 작성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해명이 별도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사안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가 그럼 어떤 역할을 했느냐? 뉴스토마토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 근데 오늘 이제 이준석 의원의 해명에서도 김 의원 측 관계자라는 사람이 이제 2번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리를 주선했었던 사람이고 김영선 의원 측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여기서는 이제 이준석 의원도 익명으로 이 사람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건데 본인이 또 결과에 대해서 따로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 당사자인데 그 사람이 그러면 보도가 된 명태균 씨를 가리키는 건지 그럼 명태균이라는 인물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뉴스토마토 보도에서도 이준석 의원하고 명태균 씨가 상당히 가까웠다. 지난 뭐 전당대회 때 이준석 의원이 여당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당선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다리 역할을 했었던 것이냐. 왜냐하면 이 인물이 중요한 이유는 이 인물이 또 김건희 여사와도 소통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다 이제 빠져 있고 또 한 가지 좀 논리적으로 좀 구성이 좀 이상한 부분이 당사자 그 자리에서 이거는 얘기가 안 된다라고 판단했다면 굳이 왜 최고위원급의 지도부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날 다시 논의를 붙여서 이 사안을 의논을 했는가. 바로 그게 2개가 핵심입니다. 천하람 의원은 왜 남아있었으며 거기서 기자회견문을 작성하고 또 이준석 대표가 얘기가 안 된다고 판단했던 걸 왜 다음날 최고위원들이 논의를 했으며. 그렇습니다. 그 부분, 사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김종인 공관위원장도 그 자리에서 얘기를 듣고 나중에 또 추가로 또 김영선 의원과 만나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좀 해명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달라라는 촉구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거는 이준석 의원의 설명이다.
비례대표 3번 문제, 그러니까 1번이 아니고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타결이 됐다라고 뉴스토마토에서 그런 내용이 이제 취지로 보도가 됐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수준까지 협의가 됐었던 건지를 좀 해명을 해달라는 거고 텔레그램 메시지는 어떤 점에서 개입이 아니라 조언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러면 그 내용이 뭐였는지를 좀 명확하게 밝혀달라. 라고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현재 나온 설명만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의구스러운 게요.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어떤 이 논리적 회전이 빠르고 상황 판단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뉴스토마토의 보도 중에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 텐데 그 부분 그 오전에 다급한 듯이 3번이나 어떤 해명글을 올리면서 그 부분이 쏙 빠져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부분들은 빼놓고 해명을 내놓은 셈이 되는 거죠. 그게 어떤 평소에 이준석 대표가 논리적 핵심을 집어내는 굉장히 빠른 사람이라서 더욱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여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 대목일 텐데 조금 전에 이제 SBS에서 단독 보도를 하나 내놨는데요.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공관위에도 공천관리위원회에도 김건희 여사를 거론을 하면서 공천 요구를 했다라는 내용의 이제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공관위원 A 씨를 이제 취재를 했는데 SBS 쪽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공천 심사가 한창 이뤄지고 있었던 지난 2월에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압박성의 요구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당무감사 결과 하위 10%에 포함됐기 때문에 하위 10%면 이제 컷오프 대상이거든요. 그랬었던 김영선 전 의원이 자기 지역구인 경남 창원의창에서 이제 김해로 지역구를 옮겨갈 테니까 공천해달라.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을 폭로하겠다라고 공천관리위원회 쪽에 이제 압박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조금 전에 SBS 내용을 통해서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은 당연히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대표한테도 보고가 됐을 거고요. 이 맥락들이 다 이제 한동훈 대표도 알고 있었던 얘기가 되는 셈입니다.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이제 원칙과 기준에 맞는 시스템 공천을 해야 된다면서 이제 김영선 전 의원 측의 요구를 이제 일축을 했고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컷오프가 됐었던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결국은 이 공천 문제가 지금 이제 개혁신당의 운명,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의 운명이나 한동훈 대표의 운명과도 지금 연동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뉴스토마토의 보도 이후에 오히려 지금 개혁신당과 이준석 의원 쪽에서 이 사안을 거꾸로 해명을 하는 오히려 김영선 전 의원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쪽을 오히려 옹호하는 것 같은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고요. 어제 이제 여러 방송에 나와서 그 언론에서 이제 발언을 했었던 소위 이제 친한계로 꼽히는 국민의힘 쪽 인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초점이 대부분 이준석 의원 쪽을 이제 이 공격하는 해명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발언하는 내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늘 보도까지 이제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사안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분명한 것은 약간 어떤 이준석 의원 쪽이요, 개혁신당 쪽이 코너로 약간 몰리는 분위기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궁금증에 대한 부분에 해답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다. 그렇습니다. 해명이.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올해 총선 때 김영선 전 의원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문제가 아니라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지방선거 그때 이제 보궐선거로 창원 의창에서 이제 선거가 치러졌었는데 그때 후보가 확정되는 과정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도 혹시 김건희 여사가 개입된 거 아니냐라는 보도가 어제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이제 나온 거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대표로서 공천권을 행사했던 공천장에 최종 사인했던 사람이 또 이준석 의원이기 때문에 더 그런데 오늘 해명한 내용을 보니까 2022년 보궐선거 공천 의혹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한테 일임을 했다. 경상남도는 헌정사 이래로 한 번도 여성 지역구 의원이 배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여성 국회의원 배출에 대한 요구가 있다라고 그 당시 공관위에서 판단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썩 그 석연찮은 해명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는 것이 왜냐하면 두 공관위원장에 대한 이준석 의원의 태도가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한테 일임을 해서 알아서 하도록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당시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지방선거 전체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정진석 의원입니다. 정진석 의원하고는 2022년 지방선거 전후에 가지고 당시 이준석 대표가 직접 충돌했었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된 충돌이었습니다. 특히 이준석 의원이 그 당시에는
충남 지역 공천을 직접 언급을 하면서 정진석 공관위원장의 행태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이제 발언을 여러 차례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해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이제는 말한다라는 코너였는데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시켜준 공천위원장인데 그 이제 정진석 공관위원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 대표랑 상의해서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머리를 다른 곳으로 두고 생각을 했었다. 용산을 바라보는 거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방선거 공관위원장하고는 직접 충돌을 하고 본인이 뭔가를 지시하고 요구하는 게 있었고 요청했었고라고 얘기를 해놓고 정작 7군데에서 치러졌었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름을 하고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했었던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에 공천되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과연 이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을 단순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의문들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2022년 얘기가 나오니까 어제 그 기사가 좀 떠오르는데요. 명태균 씨가요. 네. 김영선 전 의원이 안 될 걸 대기했다고 자기가 했던 허풍인지 진짜인지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화로. 그럼 그 정도였으면 당시 이준석 대표가 그걸 몰랐을까? 그런 어떤 그 정도 시끄러운 상황인데 그런 의문도 듭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공천에 대한 잡음들은 누구보다도 이준석 대표가 2022년부터 잘 알고 있었을 텐데 하는 의문도 들고요. 그걸 모른다면 당대표로서 좀 이상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녹취에 따르면 물론 이건 이제 명태균 씨 이제 한 사람의 이제 주장이기 때문에 추가 검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공천 발표가 나기 전날에 결과가 뒤집히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던 셈인데 최종적으로 공천장에 사인을 해야 되는 당대표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그 자체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알았다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김건희 여사의 어떤 공천 개입을 둘러싼 여러 잡음을 알면서도 그동안 조용히 덮어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떤 외통수에 빠진 느낌도 들고요.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상황에 대한 해명에 상당히 좀 공을 들이는 걸 텐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준석 의원의 최대 정치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쪽과 상당히 좀 대치하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왔었던 것이 오히려 지금은 좀 칼이 돼서 돌아오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다음 주 전에는 해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 어떤 정치적 데미지를 덜 입으려면 빠른 시간 안에 해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SBS가 이제 추가 보도를 하는 걸 보면 뭐 제가 이제 그 취재하기로도 여러 공영 방송사들 물론 MBC까지 포함해서 추가 취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걸 취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곧 보도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누적이 될수록 해명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이제 오게 될 겁니다. 뭐 이준석 대표가 누구보다도 방송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있을 텐데 해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좀 상당히 국민들이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른 소식 좀 전해볼까요? 선거법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구형했죠. 검찰이. 오늘 검찰이 이제 징역 2년형을 이제 구형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거는 이제 구형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를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여야는 이번 재판 결과를 상당히 주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이 총 4건인데 그 중에서도 이 건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구형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한 달 이내로 최종적으로 재판부에 이제 판단이 나올 거거든요. 10월 안에 나온다 이 얘기죠,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소위 이제 사법 리스크의 첫 번째 판단.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이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 판단이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이 사안을 둘러싸고 오늘 이제 상당히 좀 강도 높은 어떤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일단 검찰 측에서는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서 사안이 중대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에 12월에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서 하위 직원이라서 성남시장 재직 때는 잘 알지 못했다.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거짓말이다라는 게 지금 검찰의 주장입니다. 잠깐 광고 듣고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2년 구형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가 뭔가요? 왜냐하면 검찰이 하도 여러 가지 어떤 혐의들을 주장했어요. 사실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핵심 요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서
하위 직원이라서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라는 예. 취지의 발언들입니다. 예. 근데 사실 뭐 이 김문기라는 사람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왜 예. 중요한가 싶으실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백현동 개발 사건이라든지 뭐 대장동 개발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 김문기 씨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예.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른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다가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고발 조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2년 구형된 내용은 김문기란 어떤 하위 직원을 아는데 모른다 그랬다 이러면서 2년을 때린 거죠. 그렇습니다. 뭐 예. 또 한 가지 사안은 이제 예. 국토교통위원회 이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할 때 예. 백현동의 이제 문제 부지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국토교통부 쪽으로부터 협박을 받아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했다. 뭐 이런 예. 취지의 발언을 했었는데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협박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검찰 측의 주장입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사실 이제 공문을 통해서 일종의 압박성 공문을 받았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취지로 발언을 한 거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이에요. 이제 해명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김문기 씨에 대해서도 뭐 이제 실제로 뭐 골프를 같이 치는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검찰이 공개를 했는데 예. 지금 전현희 의원 민주당 의원이 이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 사안들에 대해서 사진을 짜깁기를 해가지고 순서를 뭐 바꾼다든지 뭐 상관없는 내용들을 이제 갖다 붙인다든지 해서 짜깁기를 해서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이제 조작이다. 검찰이 짜집기해서 증거를 제출했다. 이게 민주당의 주장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하위 지휘자인데 뭐 예. 잠깐씩 얼굴을 마주치거나 지나가면서 만나거나 이런 것들을 다 그 사람을 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깊은 예. 교류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예. 라는 지금 취지의 어떤 해명을 해왔었는데요. 예. 재판부에서 이걸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마 이제 한 달 내에 최종 그 판결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판결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재판이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형 이상을 받게 될 경우에는 예. 이재명 대표는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대선 출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지난 대선 때 보전받았었던 선거 자금을 이제 다시 뱉어내야 되는 예.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좀 사안이 크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민주당 측에서는 이 어떤 1심 선고와 상관없이 위에 어떤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얘기죠. 뭐 그렇습니다. 어차피 상고심이나 이제 대법원 최종심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그게 뭐 민주당의 운명이나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최종 좌우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는 게 당장 직결되진 않으나 그렇습니다. 대체적인 정치적 분석이고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 일단은 1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들이 최종심까지 가는 데는 2년 이상 걸릴 거다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심 내지 2심까지 나오는 정치적 의미가 뭐 이 사안들의 핵심적인 의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들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심 결과를 가지고 만약에 어떤 죄가 있다고 나오면 뭐 여당에서는 뭐 총공세를 펼치게 자명한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무죄가 나오면 그렇게까지 어떤 수사를 했는데 이 봐라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지. 근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법리적으로는 최종적인 결정이 될 가능성은 없고요. 예, 이재명 대표한테 정치적 운명을 가를 팩트로서의 사실은 아니라 이 말씀이시죠. 워낙 뭐 재판부 쪽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사건들이고 지금 이제 이번에 나오는 이 사안도 공직선거법 재판도 벌써 한 2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포함해서 2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그만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 결과는 봐야 알겠지만 언뜻 드는 의문은 그겁니다. 뭐냐면 누구 아냐 모르냐 재판이 2년 가까이 끌 재판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검찰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례적으로 징역형 실형 그것도 2년형을 이제 구형을 해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협박이냐 아니라도 압박이냐 협박이냐 이런 어떤 주관적 약간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단어의 차이도 굉장히 좀 미묘한 부분이고요. 그것도 이렇게 오래 끌 문제인가도 싶고요. 뭐 어떤 재판 결과가 굉장히 어떤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경빈 작가입니다.